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의) 미국. 길을 걷던 S씨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 보는 폐가를 발견했다.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그들은 폐가를 방문한다. 폐가를 탐방하던 도중 S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숨겨진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지하 통로에 들어가 보게 된다. 하지만 어째 지하 통로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었다. 2분쯤 내려왔을까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S씨와 친구들은 겁을 먹고 허겁지겁 지하 통로 위로 올라와 폐가를 빠져나갔다. 며칠 후 S씨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찾아갔는데 이미 폐가는 철거되고 없었다. K씨는 점쟁이로부터 자신이 초승달에 베어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다. 그는 허무맹랑한 말이라 웃어넘겼지만 며칠 후 밤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건물에서 떨어진 커다란 물건에 직격하여 즉사했다. 떨어진 물건은 거대한 거울로 무수히 깨져버린 파편들이 초승달을 비추고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트럼프 카드를 만지고 있던 A씨는 문득 누군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꼈다. 시선의 근원지를 찾지 못했던 그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내 자신이 들고 있던 배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손에 들린 4장의 킹 그림이 모두 그를 향해 있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우괴담은 단지 요괴의 장난이나 기묘한 경험담 등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끔 드물게 여우괴담은 스파이를 가려내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확실히 남을 홀리는 말재주, 다양한 변장 능력, 미인계 등의 일화를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하다. 바닷가에 사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들이대면 청아하고 맑은 바다의 소리가 난다. 그러나 수많은 소라 껍데기들 중 드물게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 세상에 자신이 전혀 쓸모없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다. 입버릇처럼 자신은 전혀 쓸모가 없으니 사라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던 그는 어느 날 친구 앞에서 입고 있던 옷가지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졌다. 하늘이 그의 꿈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일까? 호접지몽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나비와 꿈은 예로부터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이제는 거의 일체화되었다고 보아도 괜찮을 수준이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바로 루시드 드림에 관한 것이다. 루시드 드림의 경계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떠한 한 가지의 개체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그것을 일종의 트리거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 V씨는 어느 날 밤 자신의 고양이가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궁금해하며 거실의 문을 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거실에 걸어두었던 그림 속에서 나온 신사가 그의 고양이와 싸우고 있던 것이다. 고양이에게 바지가랑이를 물려 난처해 하던 그 신사는 V씨와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챙길 새도 없이 그림 속으로 뛰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그 지팡이는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씨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돌려보던 중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에 있을 리 없던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혔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하얀 형체는 신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최면을 통해 그 사람의 잊혀진 과거나 전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가 궁금했던 Y씨는 최면술사를 직업으로 하는 친구 A씨에게 찾아갔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달라고 한다.
이내 최면 상태에 돌입한 Y씨. A씨가 Y씨에게 과거에 대해 묻자 Y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한다. 날개 달린 인간이 나를 밀쳤어.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 일부는 증명에 성공하였지만 그중 일부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정말로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사실들은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일까? (19세기) 무렵 식탁에 13명이 앉았을 경우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자가 1년 이내에 죽는다 라는 소문이 있었다. 어느 날 영국 시인 아놀드가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다가 그를 포함해서 3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결과 아놀드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익사, 1명은 자살로 사망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은 정확히 13명이었다. 아날로그 시대의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노래의 가사가 뜻밖의 의미로도 들릴 수 있다. 이것을 백워드 마스킹이라고 한다. 이 백워드 마스킹이 공포의 예언이 된 예가 있다. 문제의 노래는 존 레논의 키스 키스 키스, 오노요코의 목소리로 키스 키스 라고 들어있는 부분을 역재생시키면 토성이 존을 쐈다 라고 들리는 것이다. 이 곡이 만들어진 것은 존 레논이 건강했던 무렵이다. 1998년 미국에서 한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담은 테이프를 공개했다. 그 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TV의 잡음처럼 지지직거릴 뿐이었고 내심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를 매우 비난했다. 하지만 그 테이프에 유독 관심을 보인 천문학자 로일은 청년으로부터 테이프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로일은 청년의 테이프로부터 진정한 우주의 소리를 찾았다고 발표한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로일은 테이프를 재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테이프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잡음만 들렸을 뿐이었다. 그때 로일은 이게 아닌데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이전의 청년이 우주의 소리를 발표했을 때에도 그 또한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들은 그 테이프로부터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 정말로 우주의 소리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인가? (1956년) 수에즈 동란 당시 출정한 한 영국군 부대가 이집트 군대와 교전을 했을 때 4명의 군인이 목숨을 건 영웅적인 활약을 했고 그들의 진원비가 현재도 그곳에 남아있다. 하지만 이 영웅 기념비에 새겨진 4명의 이름을 읽을 때 누구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고 한다. 새겨진 이름이 각각 마이클 잭슨, 아놀드 파마, 조지 루카스, 빌 게이츠이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10일 호주의 코브라무라는 마을의 목장에서 기영소가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울음소리로 크게 외친 후 죽었다고 한다. 그 소는 얼굴에 털이 없고 주둥이가 짧았으며 두 눈은 정면을 향하고 있었다고 한다. (2009년 9월 15일) 도쿄 아다치구의 아파트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목을 매 자살한 남자의 유서에는 우루에마가 온다 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후 같은 유서를 남긴 자살자는 약간이지만 다른 지방에도 확산되고 있다. 그림에서 빠져나온 미녀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1991년 6월 마르세유에서 이와 반대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위고라는 아마추어 화가가 그림 작업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작업하던 그림은 엄청난 미녀를 안으며 미소 짓는 자신에 초상하였다. 대학생인 미즈시마 료스케는 자기 방의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달았다.
가전제품을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집에 불러 에어컨 뚜껑을 열어보니 수많은 나비의 시체가 들어가 막혀 있었던 것이다. 날개 하나하나를 살펴봐도 마치 방금 에어컨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였다. 또한 집에 있던 곤충 도감으로 조사해보니 대부분이 일본에 분포하지 않는 나비였다고 한다. 어느 작은 마을의 뒤쪽에는 활동을 멈춘 화산이 있었다. 그러던 1년 후 갑자기 굉음과 함께 화산이 폭발했으며 마을은 용암과 화산재로 덮여버렸고 마을 주민 중 4분의 3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일어나고 5년 후 학자들이 그 산을 조사한 결과 도무지 화산이 폭발할 수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한 학자는 이것은 인위적인 활동이다 라고 깜짝 발표를 했었는데 며칠 후 그는 실종되었다. 볼리비아 남부의 산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거나 비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비가 적은 이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는 행위인 것 같다. 그들의 기도가 통하는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 지역은 반드시 큰 비가 내린다. 그때 그들은 비옷을 내던지고 빗속에서 춤을 추며 기뻐한다고 한다. 스콧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키우던 고양이가 2마리로 증가해 있었다. 모양도 체격도 울음소리도 전부 같은 2마리의 고양이가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스콧이 고양이의 이름을 부르자 둘 중 한 마리가 텔레비전으로 도망가더니 화면 속으로 사라졌다. 사전을 먹는다 라는 공부법을 들은 케니군은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서적을 먹어보았다. 하지만 맛이 없었기에 1페이지만 먹고 공부법을 포기하였다. 나중에 그는 성장하면서 자신이 실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의학서적을 먹었을 당시 케니군은 생물학적 여성의 정의라는 부분을 먹었다고 한다. (1957년) 서독 남부에 살고 있던 발터 씨는 법원에서 외출 시에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5개월 전 발터 씨가 같은 마을 남자에게 흉기로 찔리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찌른 남자의 범행 이유가 발터를 보고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 그 녀석은 악마의 눈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이었다. 물론 그 남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사건의 조사 중 관계자들에게 사고나 불행이 일어났기에 법원이 남자가 말한 악마의 눈을 인정한 것이다. 1998년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기묘한 사건이 일어났다. 해안가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경찰의 수사에 의해 신원은 곧바로 파악되었다. 그 시체는 근처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가브리엘이었다. 하지만 그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DNA, 지문 등을 조사했지만 모두 발견된 시체와 일치했다. 1958년 미국의 어느 탐험대가 아마존의 밀림을 탐험하던 중 항상 웃는 얼굴인 기묘한 원시 부족과 마주쳤다. 남녀노소가 상냥해 보이는 이 부족에게 적의가 없으리라 생각한 제프 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무기를 내렸다. 던지는 창이 제프 대장의 머리를 관통하였을 때도 부족은 여전히 웃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도망친 2명을 제외한 탐험대는 거의 전원이 학살되었다. 최근의 가설로는 인간의 웃는 얼굴은 영장류가 동료에게 힘을 과시해 적을 위협한다 라는 때의 표정에서 유래한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1980년경의) 영국 3명의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갔다가 1명이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다. 어느 방에 차례로 들어갔는데 한가운데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기묘한 증언을 뒷전으로 하고 폐가 부근을 수색하다가 벽 안쪽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의지해 행방불명된 아이를 무사히 구조해냈지만 발견된 곳은 창문도 문도 없는 완전하게 폐쇄된 공간이었다. 1981년 후쿠시마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창문이란 창문이 하룻밤새 시꺼멓게 칠해지는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창은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으며 손바닥으로 칠해졌다고 한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전대미문의 기묘한 사건은 미해결인 채 남아있다. 이탈리아의 시골에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결코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의 집은 벽에서도 바닥에서도 빛이 나고 있었다.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그림자를 싫어하는지 물었더니 그는 끌려가고 싶지 않아 라고만 대답했다. 그 후 남자는 번개에 의한 정전이 일어난 후 그대로 행방불명 상태가 되어버렸다. 1990년 토치기현 우츠노미야시에 사는 한 남성은 매일같이 짓궂은 장난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오늘로 12일째, 오늘로 13일째. 여성이 날짜를 세기만 할 뿐 그 의미는 알 수 없었다. 한 달 후, 오늘로 30일째, 언제까지 묻어둘 셈이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은 남성은 결국 무서운 나머지 경찰에 자수했다. 그 목소리는 그가 죽인 후 산속에 묻은 여성의 것임을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쇼와 시대 오이타현의 한 호수 근처에서 갑자기 교통사고 횟수가 급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들에게 상황을 묻자 초등학생 소녀를 태우자 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감안한 행정처는 초등학생 정도의 여자아이를 보아도 절대 태워주지 마십시오 라는 입간판을 설치했다. 기원전 2000년 전의 이집트 석판에는 최근 이상한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다. 발병한 사람의 머리는 점차 빠지고 피부가 벗겨져가며 기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전혀 움직이지 못하며 몸이 모호환색이 되어간다. 아직 치료법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현상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 현상은 마치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의 증상과 매우 흡사하다. 이탈리아의 한 카톨릭 사제 피오는 기도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되찾은 후에 그는 손발과 옆구리 쪽에 통증을 호소했고 그곳에는 찔린 듯한 상처와 함께 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의사는 상처에 조치를 취하였지만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몇 분 후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다.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지난 몇 세기에 적어도 300명 이상이 같은 증상을 겪었으며 이른바 성은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1948년 런던의 한 부자가 사망했다. 가족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의 서재에서 이상한 책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보통 요리 레시피와 기행문이었지만 그 글자 모두가 혈액으로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추측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 나는 생명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20년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격은 내고 싶은 만큼 내십시오. 3개월 시한부 인생인 카터는 이 이상한 남자의 말을 믿고 $20로 생명을 구매했다. 그 후 카터는 가족과 회사에게 버림받아 20년간 거지처럼 생활하게 된다. 20년 후의 봄, 카터는 확실히 $20 정도의 인생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00년 일본, 유적 발굴을 하던 도중 어느 한 동굴에서 대량의 공룡의 뼈와 같은 색의 바위, 그 바위를 깎는 도구가 발견되었다. 몇 개의 바위는 공룡의 골격을 닮은 것 같은 형태를 하고 있어 마치 공룡의 뼈를 만들다 만 것 같다고 한다. 그 후 세계 각지에서 차례차례로 비슷한 동굴이 발견되고 있다. 과연 공룡이라는 생물은 정말로 존재한 것일까? K 신부는 고아원도 경영하며 신의 가르침을 지키는 훌륭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고아원은 점차 빚이 늘어났고 사채업자는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에게 자살을 강요했다. 그는 독국물도 마셔봤고 목을 매달아 봤으며 손목을 칼로 긋고 권총으로 머리를 쏘기도 했다. 하지만 독국물은 효과가 없었고 줄은 끊어졌으며 손목의 피는 바로 응고되었고 권총은 탄환이 발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옥상에서 투신한 그는 가벼운 외상만 입었을 뿐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생존한 K 신부는 돈을 벌려고 원야어선을 탔다. 어느 날 신부는 아무것도 없는 배의 갑판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이는 질식, 총살, 과다출혈, 음독,
추락사였다. K 신부가 귀여워하던 고아들 중 한 명의 일기에는 꿈에 어떤 빛이 나타나 신부님은 이제 갈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인도의 한 지역에는 사진을 찍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한다. 1998년 그 경고를 무시했던 한 남성이 그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는 다음날 실종되었다. 한 달 후 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프랑스의 한 회사에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 택배에는 당시 실종되었던 남성의 카메라와 그가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실종된 남자가 괴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뇌의 고차 기능 장애 때문에 공간의 반정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 병은 시야의 절반을 무시해버린다. 식사 때 반찬을 절반 정도 남겨도 깨닫지 못한다. 바나나를 반밖에 먹을 수 없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는 유명하다. 그녀의 주위에는 밥만 먹고 버린 바나나가 몇 박스나 있다고 한다. 2003년 독일 한밤중에 하늘에서 10분에 걸쳐 푸른빛이 여러 번 번쩍거리는 일이 있었다. 당시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주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상하게도 그 일이 일어난 다음날 마을 주변 산들의 높이가 400m가량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 정신병원에 또 다른 자신이 몸을 차지하려 한다며 두려움에 떠는 소년이 있었다. 의사의 필사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옥상에서 몸을 던지게 된다. 당시 소년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해낸 듯한 기괴한 웃음을 띤 소년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분명 소년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라는 기묘한 증언을 하였다. 1963년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기항한 여객선의 화물실에서 소유자 불명의 짐이 발견되었던 적이 있다. 그것은 낡은 트렁크였는데 네임태그에는 A. 린드너라는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승객 중에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조사 중 배를 만들었을 때는 지금의 화물실이 객실이었던 것과 1943년 항해 중 엘버트 린드너라는 인물이 행방불명이 되었던 것을 알아내지만 어째서 짐이 20년간이나 발견되지 않았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영국에 사는 엘리자베스 스티마 여사는 기묘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페이퍼 컬렉터로 500매 세트의 A4 용지에도 각 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의 종이를 찾아내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했다. 보물창고라고 하는 그녀의 방은 흰 종이로 가득 차 있다. 1885년 2월 9일 영국의 대본에서 160km나 되는 기묘한 짐승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작은 구멍을 지나거나 들판에서 갑자기 끊어져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다. 발굽을 가진 두 발 달린 동물로 추정되어 현지민들은 전설 속의 악마가 아닐까 무서워했다. 동물이 지나간 듯한 수풀을 개에게 수색하게 하려 했으나 모두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 1960년 미 해군의 협력을 얻어 피카르가 개발한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에서 월시 대위와 파카르의 아들 자크가 탑승하여 마리아나 해구 내부를 목표로 하여 11,521m에 달하는 깊이를 잠수했다. 인류가 도달한 곳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었다. 다만 이 깊이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여겨져 후에 1916m로 수정되었다. 그 원인은 두 사람이 심해에서 보았다고 증언한 아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일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원에 있는 CCTV에 한밤중 인간의 다리처럼 생긴 생명체가 걸어다니는 것이 포착되었다. 걸음 속도는 느리나 걷는 움직임은 인간과 흡사하다고 한다. 실제 공원에는 그것과 비슷한 조각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평범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이라고 한다. 밤중의 조각상과 비슷하게 생긴 걸어다니는 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 일본 에도 시대에 카신거사라고 하는 한 화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화가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살아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한다. 어느 날 카신거사는 도둑의 습격을 받아 그림들을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데 도둑이 훔친 그림에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다. 이미 그림은 스스로 움직여 탈출한 후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19세기 런던, 그 시대의 것이라 생각할 수 없는 옷을 입은 아이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어디에서 왔냐고 묻자 어느 날 하늘에서 나를 떨어뜨려 지하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통하는 구멍을 알게 되어 올라왔다 라는 대답과 함께
그 구멍이 있던 장소를 알려주었다.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곳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말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한다. 그 구멍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구멍이 있었다는 거리에는 유난히 실종 신고가 잦았다고 한다. 러시아의 한 빌딩에서 난초가 하나씩 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건물주는 누군가가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여 CCTV를 설치했고 CCTV에는 놀라운 장면이 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난초가 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이 사라진 것이다. 건물주는 인부들을 불러 땅을 팠는데 땅 속에는 높이 5m, 너비 3m가량의 구멍이 있었고 흐트러진 난초들과 함께 엄청난 악취가 났다고 한다. 캐나다에는 절대 베이지 않는 나무가 있다. 도끼와 톱을 사용해도 절대 베이지 않았으며 기계를 사용하면 기계가 오작동이 나는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 곁을 천천히 보던 영매사는 이 나무에는 자살한 사람들의 영혼이 맺혀 있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연기가 강하여 이 나무는 벨 수 없다 라고 말했다.